전 엘리엇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이따 리빙님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엘리엇은 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리버풀 팬이 봤을 때 엘리엇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보기에도 클롭 감독님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입 필요 없어. 우리 엘리엇 보여줄게. 그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네네. 우선은 리버풀은 미드필더 쪽에서 영입이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바이날돔 나갔는데 엘리엇, 커티스 존스 우리 애기들로 한번 채워볼게 라고 프리시즌에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지금 리버풀은 사실 그 정도 약간 애매하거든요. 리빌딩을 미드 쪽에서 걸기에는 아직 너무 주전들이 세니까. 그쵸. 사실 그래서 오늘 선발은 아주 의외입니다. 이건 조금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은 네. 이 3미들 체제로 나온 게 처음입니다. 이게 엘리엇, 핸더슨, 파비뉴 이 구조로. 왜냐면은 엘리엇은 프리시즌 거의 내내 오른쪽 메잘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예측하기에는 핸더슨이 오늘 오른쪽 나오고 파비뉴가 중앙이고 이제 왼쪽에다가 엘리엇을 박았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4-2-3-1 투볼란치 그냥 핸더슨 파비뉴를 중앙에 박아놓고 엘리엇을 이제 보다 공격적인 롤 돌리면서 살라톱을 쓸 수도 있다. 그 결과가 리버풀의 승리였으면 조금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 첼시 승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음소거만 하고 나중에 골 들어가면은 방문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골 들어가면 제가 갈게요. 좋습니다. 네. 네. 반다이크는 진짜 좋지. 이 뒤에서 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나 이 반다이크는 사실 그렇다고 속도가 느리기라는가 뭐 그렇다고 이 예측 수비가 나쁘기라나 쟤는 깔게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어. 그냥 기껏 흠잡는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이거 정도. 근데 나이도 뭐 실바만큼 먹었나 그렇다고? 안 그래 오늘 반드시 이깁니다. 오징어 땅콩에서 땅콩 2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기네 그럼 이겼네. 솔직히 첼시가 못 푸는 경기는 아니 그냥 뭐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진 않는데 잘 치고 맞는다 둘이. 이거는 선제골 싸움이네요. 선제골을 누가 넣느냐 그 게임이다 이건. 자 올렸습니다. 하베르츠 와. 와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핸들? 아니 패널까지 인정하겠는데 퇴장은 너무하잖아. 퇴장은 좀 가혹하다 이거죠. 첼시 팬 이게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이제 고의적으로 막았다가 보는 거고, 첼시 팬 입장에서는 고의는 아니었다, 과한 처사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솔직히 똑같은 상황이 우리가 그런 걸 당했다. 예를 들어서 로버트슨이 저랬다. 야 이거 너무 과하다. 이게 똑같을 거라서 그냥 팬분들 이제 조금만 진정하시고 이제 후반전 너무 재밌잖아요 오늘 경기. 솔직히 리버풀로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컨버가 살짝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하나가 없어요. 전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마팁하고 파비뉴가 컨디션이 진짜 낮아요. 모르겠을 거예요. 감사드리는데요. 살짝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한 명 없어요. 첼시 8년 차팬이다. 에피아르 비스 첼시 경기 안 봤으면 모두 다 조용히 하거라. 그치. 그 경기 봤으면은 거의 죽음이지. 이거는 퇴장의 논란은 없다. 경기 보자. 재밌다. 퇴장 여부를 떠났어. 와 맨디 와 맨디 나이스 컷. 와 이걸 막네 근데 맨디. 맨디야 너 왜 자꾸 넘어져? 맨디야. 맨디. 이거 반칙. 그렇지. 와 비겼다. 민즈지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비겼다. 비겼어. 사랑합니다. 와 비겼어. 와 비겼어. 자 저희도 이제 할 얘기가 생겼네요. 비겼습니다. 어이구. 저희는 진 거 같은데. 큰 거 해냈네요. 큰 거 해냈습니다 저희가. 진 거 같긴 하지만. 네. 뭐 합당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뭐 후반전 운영 보면은 뭐 리버풀도 골만한 찬스도 못 만들었고, 제가 봤을 땐 제임스 퇴장이 맞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규정이 있으니까 제임스 퇴장이 맞고, 어차피 비겼으니까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 첼시가 리버풀전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안필드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벌어왔습니다. 다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겹겹이 있었죠. 퇴장도 있었고 강태 부상도 있었고 어쨌건 실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건 첼시는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소기의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경기 리뷰 보시겠습니다.
글쎄요, 당장의 전반전을 평가한다 그러면 역시 우승 후보들끼리 붙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2003년생 엘리엇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글쎄요, 이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길래 2003년생, 물론 2003년생이 못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나오는 건가 했는데 굉장했습니다. 살라, 그리고 마네, 피르미누 이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특히 엘리엇은 이제 알론소를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왼쪽 공략이 참 잘 됐다, 그리고 준비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측면 위주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했다면 이제 루카쿠가 중앙에서 버텨주면서 마팁, 반다이크, 아놀드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서 중앙에서 버텨줬고, 참 하베르츠가 좋았습니다. 이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공을 잡고 나서 조금 판단하는데 시간을 끌 수 없는 자원이에요. 공을 바로 받자마자 주고 자기가 라인 브레이킹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베르츠는 여유롭게 공을 잘 터치해서 부드럽게 가져가 주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판단하는데 2, 3초를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베르너가 측면에서 보여줘야 되는 영향력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하베르츠의 오늘 득점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두 경기 연속으로 베르너를 벤치에 앉히고 하베르츠를 나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 속도가 말도 안 됐었어요. 득점이 들어갈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속도가 말이 안 돼서 특히 중원에서 파울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파비뉴도 그렇고 캉테도 그렇고 막 조르지니오 막 핸더슨도 막 그쪽에서 파울이 많이 나올 정도로 두 팀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3자가 봤을 땐 정말 재밌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전은 글쎄요, 이렇게 측면으로 나갔다 중앙으로 들어오는 그런 짜임새나 첼시도 빌드업을 하면서 중원이 자꾸 먹히니까 측면을 통해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전에 첼시는 루카쿠하고 하베르츠하고 마운트가 각각의 조금 아쉬운 판단들, 여기서 이렇게 내줬더라면은 득점에 좀 더 유리했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패스와 호흡, 아직 하베르츠, 루카쿠, 마운트는 호흡을 맞춘 지 2경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패스 판단과 호흡은 조금 아쉬웠다. 그런 전반전입니다. 자, 전반전 가장 하이라이트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물론 조르지뉴나 이렇게 캉테나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역시 퇴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벅지를 맞고 손을 맞은 것까지는 오케이. 여기서는 고의성이 없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버리면서 들어가는 공을 고의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VAR이 들어갔고 고의성을 인정받아서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당연히 PK는 받았고요. 근데 이제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첼시 선수들이 항의했던 부분은 어쨌건 허벅지를 맞고 팔을 맞았고 거기서 이제 어색한 동작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득이하지 않는가. PK는 인정하겠지만 퇴장까지는 좀 부득이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긴 것 같은데 사실 규정상 그렇습니다. 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그 슈팅이나 혹은 이제 그런 궤적을 팔로 고의적으로 막으면 무조건 퇴장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경기를 볼 때 PK는 인정했었고 저 나름대로는 퇴장까지는 너무, 왜냐면 안필드에서 이 리버풀을 상대할 때 너무 가혹하다 생각해서 글쎄요, 퇴장까지는 말고 옐로카드까지를 바랬으나 역시 퇴장까지 인정이 됐고요. 여러모로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게 팬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퇴장을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기에는 경기도 너무 잘 풀고 있었고 이제 전반전이 끝나는 상황이었었고 허벅지를 한번 맞고 왔다 보니까 고의성이 조금 덜하다라는 것에서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하는 팬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팔 동작이 어색했던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가 길게 퇴장을 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대 3경기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다이렉트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끊지 말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철벽 수비를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이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죠. 내려앉은 다음에 이른바 템백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9백이지만 템백을 세울 수밖에 없어서 실바 들어가고 캉테가 부상이니까 코바치치가 들어가고 하베르츠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45분을 그것도 안필드에서 공격으로만 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다이크는 그냥 반코트 이상 위에 있을 정도로 그냥 45분 내내 두들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첼시는 은근히 간간히 루카쿠 마운트만으로도 역습을 보여줬습니다. 꽤 괜찮았던 역습도 한두 번 보여줬고요. 사실 이제 수비가 중요하겠죠. 45분 동안 버티는 건 이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베테랑들, 특히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르디거 이런 자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특히 실바하고 아스필리쿠에타의 클리어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가 14개, 45분 들어갔던 티아고 실바가 5개를 하면서 첼시가 33개의 클리어링을 보여주는 동안 14개를 두 선수가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났던 거죠. 정말 뚫기가 어렵구나. 이 버틸라고 작정을 한 첼시는 뚫기가 어렵구나를 느꼈습니다. 자, 이게 첼시의 수비 스탯인데요. 클리어링이 33회, 인터셉트가 21회, 태클 성공이 31회, 뭐 기타 등등 몇 개 있거든요. 정말 좋은 스탯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반부를 표현하자면 이 되게 완성된 팀, 클럽이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된 팀과 백중세를 하고 있는 안필드의 원정원 첼시가 자랑스러운 경기, 그리고 공격 전개나 중원, 그리고 윙백들이 전개하는 것이 이렇게 부드러워졌거나를 느낄 수 있었다면 후반전으로 들어가서부터는 첼시가 정말 수비가 좋구나, 이 3백이 좋다고만 하지만 맘먹고 묶으려고 하면 진짜 못 뚫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주요 스탯인데요. 뭐 하나 첼시가 탐탁하게 이긴 건 없습니다. 점유율 밀렸고 패스는 글쎄요 900개를 가까이 하는 동안 우린 600개, 300개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정말 패스도 거의 뭐 후반전에 이렇게 많이 찍혔을 거예요. 후반전에 이제 계속 리버풀 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찍혔던 것 같고, 슈팅 개수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이제 총 슈팅 리버풀은 23개를 차는 동안 온 타겟 8개, 첼시는 이제 6개를 차고 온 타겟 3개. 그러니까 그중 1개를 골로 연결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고요. 키패스도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사실상 첼시가 후반전 때문에라도 압도당했던 경기입니다. 왜냐면 한 명이 없으니까요.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게 사울의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이 조코캉에서 찰로바를 올리는 것도 됩니다. 실제로 찰로바가 이번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지만, 글쎄요, 찰로바는 센터백으로 분류되든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든 캉테, 조르지뉴가 나갔을 때 항상 첫 번째 옵션으로 분류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조코캉에서 캉테만 빠져도, 조르지뉴만 빠져도, 코바치뉴만 빠져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비력을 보면 이른바 줄군대의 영입은 이 진짜 너무 직전감이 필요하고, 아스필리쿠에타가 망하고 실바가 망하고 텐센 망하고 루디거 망하고 이래서 직전감이 필요해서 데리고 온다기보단 98년생 미래를 보고 좀 영입하는 느낌이라면 중원에서 활약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보강은 필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급도 너무 비싸요. 4억 가까이 되고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개막전만 보고 그 경기력이 돌아왔다, 지난 시즌 폼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사울 리게즈가 아니면 당장 구할 만한 자원도 없습니다. 추아맨이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이 29일이에요. 저쪽은 28일이겠죠. 그러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구할 수 있는 자원도 없고, 온다 해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사울 리게즈의 딜을 잘 처리한 다음에 첼시가 어느 정도 사울 리게즈의 주전을 보장해주면서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과 뎁스, 퀄리티까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클롭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진짜 예리하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전반전을 딱 보면 이 첼시를 어떻게 공략해야겠다라는 보관이 되게 잘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피로미노, 뭐 핸더슨 다 이해하는데 엘리엇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엇이 나오면서 어떤 느낌을 낼라 그러는 것인가 했더니, 이 수비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3백에 엘리엇이 하나 들어가니까 이 공격과 수비가 거의 대등한 숫자로 싸우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엘리엇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 살라 혹은 마네, 피로미노를 보좌해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런 보관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구나. 그래서 한 전반 6분 7분 동안은 첼시가 거의 공격만 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차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왔던 것 같고요, 리버풀은.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안 풀리니까 피로미노 딱 빼고 조타를 넣으면서 공격력 업그레이드하고, 첼시가 한 명 퇴장당하고 밀리니까 티아고 알칸타라 넣어서 조금 더 중원에 무게감 두고, 막 이런 식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역시 감독이 과감한 느낌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클럽 감독은 정말 대단한 이 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안필드에서는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감독인지. 그러나 다만 이 조타도 들어가 봤고 피르미노도 들어가 봤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옵션을 풀가동을 했지만, 리버풀 팬들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불만이었던 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른바 피르미노 혹은 조타와는 조금 다른, 조금 피지컬적으로 쓸 수 있고 좀 높이가 제공이 되고 약간 이런 공격수들, 뭐 이른바 루카쿠가 되면 루카쿠, 케인이 되면 케인, 그런 공격수가 한 명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스쿼드의 리버풀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경기는 정말 잘 준비해왔고 그만큼 자기들이 잘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루카쿠 칭찬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루카쿠는 오늘 경기에서 보여줄 게 많지 않았습니다. 45분 동안은 거의 보여줄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인이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와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 전반전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자 그러면 루카쿠는 꽤 괜찮아졌습니다. 이 마팁하고 반다이크는 제가 봤을 때 이 유럽 내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센터백 조합이거든요. 마팁만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를 상대로 마팁과도 한번 반다이크와도 한번 계속 경쟁에 붙어 들어갔거든요. 물론 경쟁에서 밀려서 볼을 뺏기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루카쿠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팁과 반다이크를 좀 부담스럽게 혹은 마팁과 반다이크를 꺾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좀 중앙 플레이, 특히 포스트 플레이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골과 뭐 득점에 관여된 거는 아니에요. 이 선수가 지금 뭐 하베르츠 득점을 도왔다든가 자기가 득점한 건 아니지만 B클럽 수비로서, 그러니까 B클럽 수비들 상대로 먹힐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경기가 대패를 하거나 정말 꼬여버렸다면 이런 칭찬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대1 퇴장이 있었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빅클럽들하고 경기가 많거든요. 아스톤빌라라든지 토트넘, 맨체스터 시티, 맨유 아직까지 경기가 많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증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던 것 중에 너무 좋았던 건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팀원들이 하나로 이렇게 끌어안았다라는 거. 사실 이번 경기는 지는 것이 유력해졌죠. 왜냐면 45분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리버풀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내려앉는다 그래도. 근데 이제 부상과 이제 퇴장과 이런 부름 속에서도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첼시가 글쎄요, 오늘은 서로 이제 좀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생방송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팀도 조금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첼시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경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 그러면 리버풀은 아쉽겠다. 준비한 것도 잘 준비해왔고 엘리엇이나 이렇게 뜬금 선발도 활약이 좋았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 지공 상황에서의 물론 첼시 수비가 굉장히 고퀄리티의 수비인 건 맞지만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리디커 다 잘하니까. 그러나 그거를 단 한 번도 뚫지 못했다라는 거, 45분 동안. 그거에 대한 아쉬움. 뭐 살라가 약간 좀 발을 잘 맞지 못했던 거, 조금 소녀슛을 날렸던 거, 뭐 엘리엇이 홈런을 날렸던 거, 여러 가지로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걸 날린 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첼시 입장에서는 이 전반전을 이렇게 잘 치러놓고도 퇴장, 뭐 부상 이러면서 수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아쉬움, 좀 제대로 안필드에서 90분을 붙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진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 숫자, 스코어처럼 1대1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그런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는 그런 경기지 않았나. 경기는 분명히 재밌었지만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